네, 7월 17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장윤선의 취재 인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코너 이름을 응모했는데요. 장윤선 기자님의 취재력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제목이 무엇이냐라는 고민 끝에 취재에 대해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게 인사이드라는 이름을 따서 취재 인싸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어보았는데요. 어떠실지 좀 걱정입니다. 왕부담이다. 네, 그래서 함께 취재 인싸력을 발휘해 주실 또 다른 오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요새 날아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김건희 특검의 시작을 진짜? 사실 네, 시민보 네. 기자가 하셨고 또 거의 마무리도 시민보 기자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신없게 바쁘게 요새 방송 출연도 많으시더라고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은 거라고. 너무 큰 쥐를 잡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장윤선 기자님도 이 국민의힘 사정, 정치권 사정과 함께 이게 취재력을 더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도 몰랐는데 이 집사 게이트라고 하는 언론의 장명이 이 시민보 기자발이라고요. 맞습니다. 야. 제가 그 이름을 지을 때 엄청 고민했습니다. 사실. 예. 왜냐면 처음에는 제가 IMS 커넥션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IMS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어렵죠. 예. 예. 그래서 챗GPT랑 이렇게 상의를 해본 결과 역시 챗GPT죠. 집사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오. 제가 이제 챗GPT랑 얘기할 때 얘는 집사 같은 애야라고 예.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 그럼 집사 넣고 김건희 들어가야 되고. 예, 예. 이게 게이트급이냐 아니냐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게 게이트급으로 갈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세게 질러보자. 그래서 집사 게이트라고 해서 했는데 당시에는 뭐 어떤 언론도 이 김건희 집사 게이트라는 명칭은 물론이거니와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이 이제 지난 7월 8일인가요? 그날 수사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특검이 이제 브리핑하면서 바로 이 김건희 집사 게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이 되어버린. 그러게요. 네. 이 역사에 남는 기록의 하나의 단어를 이제 그러니까. 챗 GPT와 함께 네.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기자로서는 진짜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특검이 그 이름을 불러서 꽃이 된. 야, 네, 이제 구속 엔딩 우리가 구속 엔딩만 맞이하면 구속 엔딩. 예, 아마 이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취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굉장히 키맨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분을 오랫동안 주목을 하고 취재를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윤석열 총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의 처가 문제를 막 취재하다가 김건희 씨 집안. 예. 이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걸 알게 됐죠. 예.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력을 보면 완전 이제 저랑 나이도 동갑이고 완전 좋은 대학 나오고 그 좋은 직장 다니던 엘리트, 금융 엘리트인데 왜 이런 집안에 엮여서 이렇게 시다바리 일을 해줄까? 원래라면 시다바리 게이트가 됐어야 되는데 본말을 쓰시느라고 집사 게이트가 됐군요. 네. 아니 그래서 왜 그럴까 의문을 가지고 예. 시다바리 게이트로 했으면 특검이 인용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하셨던 일의 전적을 보면 숙제를 대신 해주거나 그러니까. 뭐 팀플레이에 끼워주거나 맞아. 이런 것들이어서 예. 그런 예. 용어를 아주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긴 죄송합니다. 합니다. 제가 저작거리 용어로. 시사인에 오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 저희 유튜브 방송이니까 편하게 예. 해주셔도 됩니다. 예. 부적절한 용어를 쓴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러면 이런 일을 못 해준 것에 대가가 있지 않을까? 대가가.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그때부터 쭉 훑었죠. 뭐 거의 연관된 법인이 한 20-30개 정도 돼요. 와. 예. 법인도 많이 만들고 예.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법인도 되게 많아요. 이게 뭐지? 하다가 그 중에 근데 사실상 비즈니스를 계속하고 있는 곳이 당시 비마이카라는 회사였어요. 비마이카가 이제 IMS의 전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회사를 저희가 계속 주목을 하다가 이제 대선 직전에 2022년 대선 직전에 저희가 그 삼각거래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취지는 뭐냐면 이 집사 김 씨는 비마이카를 엄청 도와줬어요. 예. 그리고 비마이카를 도와줄 때 도이치모터스도 동원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도와줬고 그리고 집사 김 씨가 김건희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예. 근데 비마이카를 도와줄 수 있었던 건 김건희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집사랑 김건희랑 비마이카, IMS 이렇게 그려보면 율로 가는 화살표 나오고 율로 가는 화살표 나오는데
화살표 하나 비는 거죠. 아, 왜 여긴 없냐? 네, 집사 김 씨도 뭔가 대가를 받았을 거 받아야 이게 말이 되는 건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 IMS 비마이카라는 회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걸 쭉 보니까 이미 받았던 게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람이 만든 회사 하나를 비마이카가 인수를 하는데 예.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비싼 값에 이 회사를 사주고 주식 교환을 하거든요. IMS 주식을 줘요. 이 사람 회사 인수하는 대신에. IMS 주식을 좀 주고 이걸 뭐 몇십만 원에 쳐서 그 거래를 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굉장히 싼 값에 또 주식을 완전 몰아주는 거래가 일어나요. 예. 이게 한 30 몇억 원어치 됩니다. 야. 예. 그래서 이게 삼각형이 완성이 됐다 드디어. 저희가 그런 취지를 보도를 했는데 역시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더 빨리 아니, 눈치챘어야 되는데 이 권력형 게이트를.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지나 보니까 한겨레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얘 취임식에 초청됐다. 이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항상 그 대선 후보들 정치 후원금 명단을 봤는데 여기에 정치 후원금을 또 1,000만 원 했더라고요. 야. 이 사람도 하고 대담하네요. 비마이카 대표도 예. 약간 대담하죠. 왜냐면 그러니까요. 저희가 대선 직전에 야 너네 뭐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건 무시하는 거죠. 신경 쓰지도 않고 네. 후원금 내고 네. 예, 대선 맞아요. 임명식에도 가고. 네. 뉴스타파 무시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그럼 요 회사가 그러면 윤 정부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또 봐야 되잖아요. 쭉 지켜봤죠. 예. 잘 나가더라고요. 잘 나가고 이제 이 김 씨가 지분을 많이 팔아먹고 남은 지분이 한 4점 몇 프로 있었거든요. 그게 주식수로는 15만 1,500주인데 이 공시자를 보니까 어느 날 이 전에는 김땡땡 15만 1,500주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노베스트 코리아 15만 1,500주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오, 딱 걸렸네요. 숫자가 똑같은데 예. 주식 소유주가 달라진 거죠. 이거 뭐냐, 뭐 있다 싶던 차에 투자가 들어간 거 제가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취재하신 내용이 아니라 6년이 넘게 지금 거의 윤석열 그렇습니다. 총장 예. 시절부터라고 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예. 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성과가 거의 6년 취재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만약 이번에도 이제 묻혔으면 또 더 취재를 해서 그 다음 포기는 없다. 기회를 시민부 인생의 포기는 포기는 없다. 없다. 야. 윤석열하고 그랬겠죠. 닮은 점이네요. 싫어하시는데요? 예. 아니 근데 네. 어쨌든 탐사 보도의 전형이고 예. 그리고 그 뉴스타파가 워낙 훌륭한 보도를 많이 하니까 막 수많은 보도 가운데 좀 맞아요. 미친 측면이 그리고 대선 있는 직전에 저희가 보도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저희 그 취재 1팀에서 저희 팀 내에서 리박스쿨을 이틀 뒤엔가 한 거예요. 서로 이게 또 보안을 지키시느라고 네, 몰랐군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야 우리 건 다 묻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리박스쿨에 아니 예. 뉴스타파 안에서 그냥 야, 취재 경쟁이 부럽다, 있네요. 부러워. 예. 미쳐버렸어요. 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러해서 부럽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사내에서 자기 팀 내에서 그것도 네. 서로 취재하는 거 모르고 있고 예. 어쨌든 리박스쿨도 사실은 공전의 히트를 친 엄청난 특종인 건데 그 취재 편의점에도 좀 취재 제보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워낙 또 시간이 이제 혼자서 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결국 탐사 보도라고 하는 거 오랜 기간 보면서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문제인데 좀 그러지 못하는 환경에 또 저희가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그 뉴스타파 6만 후원 회원분들께 다시 감사의 말씀. 뉴스타파 6만 명이나 돼요, 후원자가. 저희가 이제 탄압을 받으면서 좀 늘었습니다. 네, 후원금의 가치를 느끼고 있다 이런 뭐 댓글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지금 그 사람 나갔잖아요. 그거는 전혀 모르셨던 거죠, 시민보 기자께서는? 저는 출국했죠? 제가 취재를 갔을 때는 이제 그 제주도에 영어 그 뭐였죠? 영어학교 있는 영어학교 있는 국제학교들이랑 밀집해 있는 그 고급 단지가 있는데 거길 갔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거긴 기러기 아빠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애 하나당 1억에서 1억 5천 연간. 그러니까 아빠들은 보통 육지에서 돈 벌고 뭐 변호사나 의사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애들하고 와이프만 보내서 거기서 교육을 하거든요. 당연히 저는 이 김 씨는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취재를 가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저 몇 동 몇 호 아저씨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맨날 집에 있다는 거예요. 역시 현장을 가야 되는구나. 예. 이 사람 있구나. 역시 대담하시네요. 아니면 뭐 신경을 안 쓰고 무심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어족이 된 거죠. 빨리 은퇴해서 인생을 즐기고 큰돈 있다. 벌고 파이어족이 된 거죠. 그래서
있구나 해서 그때는 저희가 있다고 기사를 썼는데 아마 그 뒤에 출국을 한 것 같아요. 예, 예. 네, 출국한 것 같고 출국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이제 제보가 또 왔는데 이분의 뭐 한 지인의 지인 정도 되는 분이 이 사람은 이미 출국을 했고 가족들 출국하려고 해요. 빨리 특검에 알려주세요. 막 이런 이제 얘기를 제보가 속출하시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서 특검에다가 얘기는 해줬는데 지금 어떤 단계예요? 지금 저는 나간 줄 알았는데 네. 요번 최근에 나오는 기사 보니까 못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부인은 또 다시 부인 못 나갔다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서울 강남 모처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출국 금지를 걸 수 있었던 건 한국에 있다는 얘기니까 가족은 못 나간 모양입니다. 네, 뭐 굉장히 제3국으로 또 갔다는 거죠. 베트남에서. 예, 본인은 이제 베트남에서 김 씨는 였다는 거. 근데 초반에 뭐 특검 들어와서 수사받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또 거짓말이 돼버린 거잖아요. 또 도망을 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대담하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대통령까지도 있으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그냥 뒷배가 대담하게 대담하게 그 범행을 막 하고 이런다 한들 누가 뭐 범죄 사실이 드러난다 한들 우리를 수사해서 처벌할 사람은 없어. 왜냐하면 명품백 사건이 그걸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잖아요. 현직 영부인이 이 덮어놓고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검찰에 의해서 이렇게 사건은 무마되는 거야. 무혐의 처리 종결되는 거야. 라는 걸 보고 이 사람도 얼마나 웃었겠어요.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그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이 너무 우스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담하게 이런 범죄를 막 저지른 거 아닌가 싶고 그렇네요. 지금 이 순간도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도 이 매형이죠. 자기 매형이라고 불렀으니까. 이 매형의 김 씨가 김건희 씨를 누나라고 누나라고 거죠? 이제 소개를 그러니까 하고 윤 총장은 매형이 되는 건데 이제 친한 사람한테 우리 매형이 윤석열 검사야 뭐 이러고 다녔다는 건데 매형의 파워를 사실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아마 많이 실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최소한 10년 정도는 그 파워 아래서 비호를 받으며 살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 제가 양평 고속도로 취재할 때 양평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그때 그 여주지청장을 윤석열 씨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장모가 오면 지청장님 장모가 오신다라는 게 일주일 전부터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간 동네가 난리가 났다. 그런 정도로 최은순 씨의 권세가 셌다. 그러니 뭐 종점 바꾸는 건 일도 아니다. 좀 이따 또 다른 집사 얘기를 하겠지만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그 진짜 해먹을 결심을 하고 나라를 거덜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양평 토박이잖아요, 이 집안이. 김건희 씨네가. 김건희 씨 집안이 양평 토박이고 김건희 씨 부친도 그쪽에서 공무원 생활을 그렇죠. 양평 군청에서 공무원을 했었죠. 예전에 취재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아버님이 공무원인데 일을 열심히 안 하셨대요. 그래서 군수가 그 당시에는 이제 군수가 이제 민선이 아니라 관선 시절인데 군수가 김땡땡이 어디 갔어? 하고 이제 과에 전화를 건대요. 근데 이분이 일 안 하고 뭘 하고 다니냐면 땅을 그렇게 보러 다닌대요. 어머, 그때부터 땅을. 그래서 그 어느 면에 시찰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둘러댈 거 아닙니까? 시찰인 시찰이죠. 네, 그러면 이제 군수가 또 그 면사무소에 전화를 거. 치밀한 군수. 거기 왔어? 근데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겠죠. 이런 날이 반복되다가 군수가 이제 어느 날 이 아버님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자네 일을 할 거면 일을 하고 땅을 사러 다닐 거면 땅을 사라.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저 사표 내겠습니다. 파이어족. 사표 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그 김건희 씨 아버님이 땅을 사면 그 금융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 금융을 해주던 분이 있어요 또. 옆에서 도와줬던 어릴 사람 때 또 다른 옛날부터 또 다른 집사네요. 거기 왜 이렇게 다 집사입니까? 그때는 집사라기보다는 약간 그 뭐 가불관계 사실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분이 주로 이제 돈이 더 많으니까 필요하면 그때 또 김건희 씨 집안이 권력이 그만큼 있진 않았으니까. 네네. 그래서 어쨌든 양평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네 공무원 그만두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 양평의 논밭을 쫙 보면서 둘이 나란히 서서 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형님 여기가 지금 다 논밭이죠. 하지만 앞으로 미래는 여기가 다 금싸라기 땅이 될 겁니다. 맞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아버지의 꿈을 이뤄준 거예요,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어쩌면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최은순 씨가 와. 부동산 도촌동. 투자를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예. 그 어떻게 보면 남편의 유지를 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유지란 단어가 이럴 때 더 나옵니다. 유지가 또 이렇게 나오네. 네, 좀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그냥 돈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김건희 특검이 가장 주목하는 거는 김건희 씨 돈과 관련된 부분인 돈맥. 것 같거든요. 네. 예, 아까 이제 또 장윤선 기자께서도 양평고속도로 이야기를 좀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장 기자님도 김건희 씨 돈 네.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뭐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그 내란 특검 세 특검이 돌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씩 취재를 해보면 속도가 제일 빠른 건 역시 최혜병 특검인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고 어제 그 이명현 특검을 직접 만난 법조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현 특검의 입꼬리가 매우 올라갔다. 아, 기분이 지금 성과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네, 수사 성과가 굉장히 많아서 입꼬리가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궁금해하는 저희가 이제 취재 편의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028007070 번호는 김건희의 전화로 거의 확인 단계에 이르렀다.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라고요? 김건희가. 왜냐하면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진짜 여러 번 놀래네요, 제가. 예. 그날 사실 7월 31일 날 오전 10시부터 윤석열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회의하는데 어떻게 그 통화를 할 수가 있냐, 이종섭한테. 지금 같이 회의하고 있는데 회의하고 있으면서 전화했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7070이라는 게 그 대통령실의 특수 코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부여하는 번호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김정민 변호사 같은 사람은 이게 그 5층에 소위 얘기하는 김건희의 특별 사무실에 비치돼 있던 사무실 전화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도 하는데 관련해서 조만간 특검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7070 번호 관해서 저도 취재한 적이 있는데.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김건희랑 좀 이제 교분이 있는 분이죠. 교분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7070 번호에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보니까 그 김건희의 그 비서 있지 않습니까? 유경옥? 이름 말해도 돼요? 왜 뭐 이미 알려주신 분이요. 네. 유모 비서. 샤넬 유라고. 요새 그분이 이제 전화를 걸어서 그 김 여사와의 일정을 조율했다. 맞아.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통화 기록을 좀 주셔야 기사를 쓸 수 있다 했는데 결국 제가 못 받아서 기사는 못 썼던 일이 있어요. 상당히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의심했던 게 8007070이 윤석열일 거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진짜 V0가 사용했던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 2023년 7월 31일 하루에만 그 번호가 좀 집중적으로 있었다. 두 번째는 주로 실무자들 간의 통화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 참석자한테 전화가 갔다는 점, 이종섭에게. 그리고 이제 그 번호가 특수코드다라는 점이고, 말씀 주신 대로 그 전화로 전화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전화가 걸려오는 방식이, 여기는 대통령실 교환인데요. 뭐 이를테면 시민보 씨 연결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의 전화를 한다는 것이고, 이 전화를 거는 사람은 대체로 유경옥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서 말씀하셔도 돼요? 취재 편의점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게 내가 이래가지고 이게 안 돼. 훌륭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고 취재 편의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정한 단독 보도인데. 이게 정신이 없네. 말하다 보니까 막 취재한 걸 막 다 술술술술 떠들어. 기자의 매력이. 그렇죠. 두 분 다 훌륭하십니다. 매력. 오늘 취재 인싸력 제대로 발휘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종합을 하면 그 굉장한 그 수사 속도를 내고 있고, 요 뒤편은 제가 내일 아침에 취재 편의점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새 특검 가운데 최혜병 특검이 가장 먼저 빠르게, 그리고 내용
내용도 굉장히 많이 예. 깊숙하게 수사가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을 좀 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김건희 특검은 무려 16가지 플러스 집사 게이트까지 야. 해야 되니까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다 수사할 수 있는 거냐라는 이제 걱정, 막 우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핵심은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리고 이제 집사 게이트로 해서 도대체 이 망해가는 회사에 대기업들이 민원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184억 원? 예. 186억인가요? 4억입니다. 네, 184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넣었냐. 이 재벌, 그 기업 총수들 네. 다 불러서 조사를 이제 하는데, 물론 이제 협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있고, 또 한 덩어리로는 이제 뇌물건이, 김건희. 그래서 그 건진. 그죠? 비밀의 방. 그렇습니다. 비밀의 방을 필두로 해서 지금 건진과 관련된 예. 돈이 이제 나오고, 동시에 이제 국민의힘 그 경선에 개입한 것까지 와. 이렇게 쭉 수사가 얼개가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가지수가 많으니까 뭐 이렇게 뭐 어쨌든 4반이 있는 거잖아요. 1, 2, 3, 4반이 있고 이 4반 가운데 이제 어떤 게 먼저 뭐 왔다 갔다 하는 네.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도대체 김건희 씨가 그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의 인사 개입을 한 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 건진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 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될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럼 김건희 씨가 최상병 특검팀에 가장 먼저 출석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내란 특검이 또 먼저 부를 수도 있고. 워낙 예. 거기는 속도를 내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은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누가 이 내란의 기획자인가, 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이 얼마나 이 내란의 그 공범인가, 예. 이제 요거를 밝혀내야 되는데, 사실 후자의 경우에는 딱히 내용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심우정은 도대체 언제 부르는 거는, 저는 언론이 이걸 좀 내란 특검을 좀 압박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 검찰을 수사하지 않으면 결국엔 제 식구 감싸기 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그 현장에 많은 검사들이 실무진에 투입되어 있어서 결국 자기 집 사정은 봐주고 남의 집만 다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내란의 기획자가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가 확실히 V0로 역할을 했다라는 단서를 만약에 찾아낸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사초를 쓰는 심경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정말 역사의 기록으로 가치가 있을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와 관련돼 있는 비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또 봐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삼부토건 영장실질심사에도 김건희 도이치 사건 재수사 들어갔던 검사들도 거기 갔더라고요. 아니, 그 분야 전문가도 또 우리 시민보 기자인데 이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삼부토건이요? 예. 삼부토건은 사실 제가 취재해본 바는 없는데 예. 아마 영장 발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주가 조작이라는 혐의,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어떻게든 소명이 돼서 기소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사실은 이게 되게 제가 보기에는 이 주가 조작은 탄탄하게 이제 그 범죄 사실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김건희로 넘어가는 다리가 굉장히 위태로운 외나무 다리 하나뿐이잖아요. 이종호. 예. 그분의 카카오톡 그 단톡방에서의 3부 체크하고라는 요거 하나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들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이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 쪽에서도 그런 걱정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김건희 특검 쪽에서. 걱정을 하고. 그 부분에 김건희 연관성을 좀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선 그래서 오늘 영장을 쳐서 그들의 신병을 확보해서 진술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이제 관련성 부인을 하고 해서 입장. 민주당 쪽에서는 이 삼부토건 그 주가 조작이
현직 영부인이 벌인 어마어마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라고 국회 그 민주당 그 정무위 위원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민병덕 의원이 이거는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특히 이제 웰바이오텍하고 삼부토건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묵과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이상 기류가 보일 때 증선위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확인하고 체크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종호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게, 사실은 당시 공수처에서 3부대 1 체크하고 나왔을 때 그때 세게 수사를 좀 했어야 됐는데 김규현 변호사가 들어가 보니 이종호의 변호인들이 공수처 검사로 앉아있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다 대고 다 자백을 해준 꼴이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매우 난감하다, 이렇게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종호 씨에 대해서 딱 한 차례만 그 소환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은 사실상 깡통폰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증거인멸을 하고도 남을 시간이 충분해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특검에서는 수사에 굉장히 큰 난항을 겪고 있을 텐데, 그럴 땐 또 주변 곁까지 수사를 하면 또 관련된 사실관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역량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엄단했으면 이렇게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까지도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눈 감아버린 그 검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경종을 울리셨던 것도 시민보 기자이십니다. 저는 글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오래 취재하면서 검사들에 대해서 저도 약간 애증의 마음이 생겼달까요? 뭐 그런 마음이 애가 뭔가요? 애가 뭐냐면, 아니 아예 묻어버리기로 했으면 법정에서 그렇게 김건희에 관한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그 권오수나 이런 사람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긴 하지만, 저 사람들도 이렇게 그 검사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쭉 보면서 저 사람들도 그 내면에 엄청난 그 갈등이 있겠구나. 이거를 이제 검사의 어떤 그 본연의 자세, 사명에 따라서 확 질러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겠고, 또 윗선의 압박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검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누구는 이제 어떤 캐릭터고 누구는 어떤 캐릭터 다 알게 됐으니까, 재판을 보면서 하나하나 다 애증의 마음을 갖게 됐는데,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특검에 가보니까 특검 방에 명패가 하나 탁 있더라고요. 도이치 검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사 과정을 특검이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어떤 직무유기라든지 직권남용 같은 것들을 수사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그 옆방에 있는 사람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우선순위로는 계속 미루겠죠. 뭐 다른 게 더 급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왜냐면 또 이 사람도 지금 써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처벌 여부를 떠나서 누가 어떤 외압을 행사했고 그 사건을 어떻게 틀었는지를 당연히 규명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수행한 검사들에 대한 처벌에 이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소위 이제 검찰 독재 공화국 이것 때문에 내란까지 우리가 당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봉사했던 그런 검사들을 제대로 섞어내지 못하면, 골라내지 못하면, 그러면은 개혁이 굉장히 무용한 절차로 가는 거 아니냐. 오늘 저희가 서부학 교수님 인터뷰를 했는데, 서부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좋은 콘크리트를 세우려면 뭐 자갈, 모래, 시멘트 뭐 이런 것들을 잘 배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때 바다 모래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기 있는 바다 모래가 들어가면 부실 공사가 된다. 모래도 아무 모래 섞으면 안 된다. 모래를 똑바로 된 제대로 된 모래를 섞어야지, 이 바다 모래 섞으면 부실 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통합
그죠? 그리고 뭐 이념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정말 그 능력만 있으면 실용주의에 따라서 사람을 쓰고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도모하도록 역할을 준다. 예. 굉장히 좋은 정신이고 판단인데 받아모려면 안 된다는 거죠. 부실공사가 되니까. 그럼요. 근데 그 받아모려에 해당하는 게 바로 검사. 특히 고위직 검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지 믿기 어렵다. 특히 네. 특수부 검사 출신들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뭐 기소, 수사, 분리하는 이 검찰 개혁을 뭐 그 추석 전에 예. 민주당 여당이죠. 마무리한다고는 하는데 이때 어떤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 나온 게 있잖아요. 보안 수사권 동원해서 뭘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굉장히 뼈가 되는 말씀이셨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 한 번에 이제 검찰 개혁이 자투됐던 것들을 예. 다 봤기 때문에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네.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문재인 정부 있어요. 때보다는 그래도 여건이 훨씬 좋죠. 낫죠. 예,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입법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법을 못하니까 사실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에서 이상한 안들을 만들어서 법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 불러서 너네 타협해. 네. 뭐 이런 식의 사인하는 일들이 걸 뭐 이벤트 했었고. 벌어졌던 거니까 예. 그 부분에서 확실히 지금 훨씬 좋은 여건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검찰 힘을 안 빌리고 있잖아요. 전 정부 수사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전 정부 수사를 검찰한테 다 맡겨놔가지고 검찰이 이걸 이제 레버리지를 삼아서 자기들의 주장을 검찰 개혁의 그 논의 틀 안에 계속 집어넣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세 개의 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세 개의 특검이 전 정부 수사를 뭐 검찰의 도움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유리한 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못한다면 정말 속상할 것 같은데. 네. 속상한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이 정말 또 후퇴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역행하게 되는 거예요. 백래시도 있을 수 있죠. 예, 네. 그 사람들의 어떤 염세적인 반응도 있을 것 같아요. 이래도 안 되면 내란을 겪고도 우리가 하지 못하면 맞아요. 뭘 더 할 수 있지?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그런 말씀하신 예, 분이 맞아요. 많았는데. 이러려고 촛불을 했냐, 네.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죠. 네. 근데 저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래 언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감시하고 그럼요.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렇다고 수박이라고 부르지 말자. 비판은 생명이다. 예. 그럼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검찰 관련해서는 제 특히나 아쉬운 게 뭐 어제만 하더라도 이문정 검사가 이제 그 박대령 그리고 백경주 만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는데 그걸 현직 검사가 비판한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흔들기. 그러니까 이 공익 제보자들의 모임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현직 검사가 지금 이문정도 들이박혀 본다. 막 이런 취지의 기사만 나오는 걸 보면서 그거 이제 비판한 검사가 의정부지검의 김모 검사잖아요. 제가 1년차 때 사스마리 가졌던 기자예요. 아, 그러세요? 그 검사가 기자하다가 로스쿨 가서 검사 됐거든요. 너 왜 그렇게 됐니? 전화 좀 하지. 전화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좀 여러모로 안타깝다. 검찰이 여기까지 상황이 왔는데도 반성문 하나 공개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런 이야기만 자꾸 언론이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언론 지형에 대한 답답함, 또 검찰에 대한 답답함. 근데 사실 이런 거예요. 지금 대통령 바뀌고 이제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정부 내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고 여전히 권력기관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 그렇죠. 경찰 어느 곳 하나 이렇게 완벽하게 바뀌지 않았고 심지어 제가 오늘 들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윤석열 정권 때 모두 500차례인가 있었는데 지금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도가 났나요? 네, 저도 그 오늘 이야기, 이제 국민일보 보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특히 대통령 기록관과 관련해서는 무슨 동네 독서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자료 가져가서 기소하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수사에 유리한 자료로 써먹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디냐라는 것인데,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끊임없이 이제 권력을 추종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되는 기본적인 공직자의 태도와 마인드는 망각한 채 그냥 끊임없이 이제 권력만 추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지 않도록 이번에는 확실하게 선긋기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또 그런,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검찰 감시는 또 뉴스타파의 주요 특장 보도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했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꼭
아름다운 엔딩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아까 장윤선 기자님이 잠깐 그 양평고속도로 이야기 꺼내주셨는데 네. 그 이야기를 못 짚고 넘어가서 네. 좀 그 취재 이야기 풀어주신다면요? 이제 어쨌든 지금 뭐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특검팀이 이제 세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원희룡 장관 수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가운데 원희룡 말고 또 누가 어떤 주요 정치인이 수사 대상이 될 거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철규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찐윤이잖아요. 찐윤이기도 하고 인수위 시절에 총괄 간사였고 양평 경찰서장 출신이며 그리고 양평 당시 이제 고속도로 논란이 있었을 때 양평 군수였던 전진선이 고속도로 백지화가 발표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예. 그게 바로 이철규라는 겁니다. 예, 그 왜 이철규가 바로 찾아갔냐라고 하니까 그 당시 군의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 고속도로 잘 되게 해줄 사람이 이철규다. 그래서 찾아갔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아시는 것처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인수위 때 처음에 추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정부가 제대로 서지도 않은 가운데 고속도로부터 알아봐. 그러니까 이것은 완벽하게 김건희 일가가 양평을 중심으로 해서 해먹을 결심을 하지 않고서야 이 종점 변경을 할 이유가 있냐. 이미 예타도 끝났고 사업 타당성과 관련해서 강상면은 그 양서면에 비해서 훨씬 나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가는 길인데 그 할 이유가 없다. 이런 걸 보면 이권과 관계된 거 아니면 해명이 안 된다라는 것인데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이 아마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원희룡 말고 수사 또는 조사 대상이 될 걸로 보이고 또 한 사람의 집사가 있으니 양평 집사 누구냐면 그 양평군청의 도시건설국장을 하는 안철영 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최근에 출국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 주요 출금이 대상이라는 거죠. 의혹이. 근데 그 들리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그 댁 내에 가족 내에 여러 일들의 일종의 행동대장. 정말 집사 역할을. 양평에서는 이제 그를 그 행동대장. 이렇게 이제 양평집사. 양평에 워낙 재산이 많고 땅이 많으니까 누가 관리해줘야죠. 그 김준일 씨가 집사별로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집사가 여러 명. 집사가 여러 명이에요. 민정집사 김주현. 여기 양평집사 안철영. 그 다음에 그 뭐죠? 여기 그 렌터카. 렌터카 업체 집사. 김모 씨. 그러니까 굉장히 종류가 많다. 그래서 김준일한테 이거 리스트업을 한번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공흥지구 개발과도 상당히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고,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2심은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이라고 하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최근에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바꾸고 있냐면 나는 고속도로 변경과 관련해서 일체 요구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다 말 바꾸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맥락 속에서 이게 뭐 중앙 차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국회의원들 뭐 주요 뭐 사령관급들 뭐 이게 아니라 기초 단위, 군 단위에서도 말을 바꾸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 재밌었습니다. 진술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핵심 증거가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특검에 의해서 출범이 됐고 관련된 수사는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양평도로의 그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특검이 상당한 내용의 수사 내용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국민의힘까지 직격하게 되는 이슈이다 보니까 근데 오늘도 보니까 윤상현 의원만 하더라도 사실 증거가 굉장히 많은데 특검에 불응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이제 치고 국회로 또 다시 이게 공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철규 의원도 지금 리스트에 올랐다면 이철규 그리고 사실 건진 관련해가지고는 또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름을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만 보면 지금 줄줄이 이제 본회의가 국회가 열리면 또 장난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3분의 1 정도가 특검의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요? 3분의 1 정도가 특검의 전화를. 배현진 의원이 다 지금 요새 전화 바꾸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고인이든 아니면 피의자든 뭐 3분의 1이면 꽤 되네요. 107명 중에 대한특검에서만도 한 40명 정도는 최소한 뭐 조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대놓고 누굽니까? 육선에 우리 그 부산에
조경태 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 조사받아야 된다. 다 같이 그냥 싹 다 나가라. 너만 가고 나만 가고 할 것 없이 다 같이 한 번에 갔다 오자. 예,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근데 국민의힘 취재해봤더니 요새 너무 어수선하더라고요. 당이 엉망진창이에요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또 확인된 게 있지 않습니까? 전환길 입당. 근데 그 취재해보니까 오늘 입당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6월 9일에 입당이 되었다라고 당 안에서는 굉장히 오래 전에 그래요? 대선 즈음에 오늘 국민의힘 조직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6월 8일에 입당 신청을 온라인으로 했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입당이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만약에 이제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혹시라도 전당대회 대표도 나오나요? 그 용도로 본인은 지금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직접 출마할지 무조건 윤석열을 지키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겠다. 뭐 본인이 직접 출마할지는 모르겠다라고 한국일보, 서울경제 두 군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하여간 확실하게 윤 어게인 정당을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전환길의 결심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쪼개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말씀 들으니까 들기도 하네요. 나갈 사람은 별로 없어 보여요. 거기가 너무 따뜻하니까. 완벽한 양지기 때문에 이 당에서 나가면 공천 받아서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에 주로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언더찐년들. 그러니까 정말 끝이 없네요. 이게 늪이었는 줄 알았는데 더 바닥이 있고 더 바닥이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뭐 재밌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혹시 준비해 오신 게 있는데 제가 못 들어서 그만해야 돼. 좀 더 털고 가세요. 저희 그 뉴스타파에서 아마 몇 시에 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 주간지로 치면은 지금 마감 치고 곧 방송 나오는데 곧 나갑니까? 내용이 방송 예고 카카오 모빌리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정말 몰랐나 이거거든요.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 내부의 일들을 여러 가지 취재해서 그 김건희 집사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이 사람들이 투자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다수의 정황과 내부 제보를 방송 지금 하고 있나 아닌지 모르겠는데 뉴스타파도 많이 봐주십시오. 저희 요거 마무리하고 뉴스타파 넘어가셔가지고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김건희 전문가니까 여쭤보면 언제쯤 출석을 할 것 같으세요? 김건희는 보통 저희가 그러니까 윤석열은 저렇게 재구속이 됐는데도 여전히 정말 V제로인가 싶을 정도로 그분의 소식은 못 듣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저의 그냥 순수한 뇌피셜 아무 근거가 없는 스스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것도 끌려 나오는 거예요? 아니 특검이 왔을 때 스스로 문도 열어주고 했다던데. 아니 나오겠다고 말도 했죠. 나오겠다 말도 했죠. 근데 그분의 어떤 멘탈, 캐릭터 오랫동안 지켜봤던. 그리고 이제 제가 의사분들한테도 좀 여쭤봤거든요. 그분 지금 상태가 어떤 것 같냐.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아 보인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몸이 아니라 멘탈이. 그래서 이분이 자기 발로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무 근거 없습니다. 올해 취재했던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라는 제 발로 안 나오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참 이것도 그런데요. 신원식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분짜자 분짜. 어머니 맞네요. 오늘 회자되는 참 별별 일들을 저희가 다 겪게 되는데요. 또 이 취재 인싸 두 분과 함께 더욱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방송은 두 분의 채널 뉴스타파 그리고 취재 편의점에 가가지고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